적어도 사상 철학의 면에서는 우리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도 청산을 제대로 했고 지금 저렇게 힘든데도 미국과 대결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주체 사상이란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사상이 가장 위력한 무기고 유일한 무기라고 김정은 북한에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이 생각의 힘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철학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이 우리가 어떤 시대에든 현실에 발을 딛고 있고 우리 그 인간이 또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사회가 있잖아요. 이상 사회는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생각이 사람이 생각한 유토피아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 중국에서는 대동사회 유토피아, 이 서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회는 뭐 바람직한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사회죠. 근데 현실은 늘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 분단 국가인 거죠. 분단 국가고 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한 이런 국가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상 사회는 우리가 통일된 한민족 대공영 사회 그리고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로 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정신 문명의 사회를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근본은 이 모두를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나라의 문제나 어떤 지역의 문제나 어떤 대륙의 문제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구가 이제 하나가 된 게 지리산의 발견 후에 이렇게 하나가 됐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가 된 거는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이 전부 전 지구가 하루권이고 통신을 이용하면 바로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문제가 바로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본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또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이 딴 나라로 도망을 가서 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한 나라의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고 전 지구가 같이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자연 생태계의 문제가 한 지역에 해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이제는 서로 융합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 이 동양 서양의 크게 이제 어떤 특징을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동서양이 동양적인 포용의 지혜 속에 서구적인 그런 과학 정신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열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주의 시각이고 이 원효 대사가 말하는 원융해통의 사상인데 그게 이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이 그릇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표 하나에 이제 우리 시대를 현대 사회, 한국의 현대 사회를 다 이제 좀 응축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광복 후에 87년 전두환까지를 크게 산업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후에 이제 김대중까지 정치적인 민주화 그 이후에 2008년부터 현재 또 코로나 이후까지 이제 실질적인 사회경제의 민주화를 하고 선진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산업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이제 그 불균형이거든요. 불균형 성장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가 군대식 문화를 박정희 자체가 이 삶 자체가 뭐 전쟁하듯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군대식으로 국가를 통치를 한 게 그게 이제 장점은 짧은 시간에 고속 성장을 하는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 사회가 근원적인 고민이 없고 다양성, 창조성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균형을 아재 국가 정책을 채택해가지고 일부 계층이나 일부 지역을 몰아주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 불평등, 불균형이 생긴 거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좀 더 이 사람이 근원적인 철학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독일도 가고 했기 때문에 유럽 사회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국가에 대한 그림이라도 그리면서 국가를 이끌었으면은 이때부터 왜곡이 심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박정희 아쉬움이죠. 그 후에 이제 민주적인 그때는 독재에 대한 저항하는 걸 민주라 생각해가지고 그게 정치 민주화 과정인데 이때도 이 그런 독재에 대한 투쟁을 해가 정치적인 민주화만 달성하려고 했지 그 후에 그러면은 진정한 실질적인 민주화, 사회 경제적인 민주화까지는 하지 못한 거죠. 정치 민주화하기도 사실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도 이 군대식 문화는 계속되어 온 거죠. 그 획일화되고. 그리고 이때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았던 거는 그전에는 성장, 고속, 이런 거, 결과 제일주의 이런 거였다면은 그 후에는 효율과 경쟁, 특히 신자유주의로 인해가지고 효율 경쟁 이래가 무조건 효율 생산성이 최고고 경쟁이 최고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더 이제 평등이나 분배, 균형이 멀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까지 온 건데, 그 정치 민주화에서는 외형적으로는 형식적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근원적으로는 더 문제가 부작용이 심해졌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는 이 불균형, 불평등 심화된 양극화, 그리고 갈등이나 대립이 격화되어 있는 거, 이 굴절된 엘리트 의식, 엘리트가 사회적 책임, 가진 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 권리만 찾고 자기들 부만 추구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회, 세계가 전체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세계 전체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는 해법을 제시하고 고민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를, 이 시대 문제를 제가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은, 이 가장 눈앞에 있는 게 이 사회의 붕괴 직전에 도달한 불평등, 한국 사회 부패, 그런 것 동시에 이 사회가 천박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을 이 소련 붕괴된 걸 자본주의가 승리라고 하는 착각을 빨리 깨어나야 되고, 또 그런 신자유주의가 폭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극심한 불평등이 되면서 상류층은 부패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의 계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는 옛날에 노예제 사회나 다름없는 계급 사회가 됐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남북 분단이 이 문제죠. 분단은 사실은 이 분단 구조가 모든 사회 문제, 우리 살아가는 인간 의식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분단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도 제약을 받고, 이 우리가 대륙이나 큰 이 세계를 생각하는데 이 분단이 우리 의식에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분단을 이용해서 남북이 모두 자기들 체제 유지하고 기득권 강화하는데 악용했다는 거,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가 이 남북이 분단을 넘어섰을 때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세계적 불황을 단숨에 타파하는 길이 생기고 하나의 출구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정치가 사실 부재한 정치 불신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이 다수가 이제 배제돼 가지고 강자들이 카르텔로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중이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민중들이 절차나 대제 과정에 배제되고 하는 것들을, 그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고, 또 선거제도를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해가지고 이 계층별로, 경제적 계층별로 정수대로 비례해서 정수를 정해서 이 국회의원 선출직이 돼야 된다. 그런 거고, 네 번째로 이게 이제 근원적인 우리 자본주의 문명이 이
직면한 이 지구의 문제죠. 이 생태계 환경 붕괴 문제 이런 게 이제 발전 지상주의, 무한 경쟁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지구를 이렇게 몰아갔는데 그거는 시장 만능주의, 자본주의를 이렇게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이 마약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태에 온 게 큰 문제예요. 서구 자본주의를 도금화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본래 사대주의가 이제 우리가 쭉 그런 이제 좋은 의미의 사대주의든 어쨌든 있었는데 이 광복 후에는 미국에 대해서 거의 뭐 맹목적으로 미국의 사대주의가 머리에 너무 박혀 있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게 또 가진 자들 기득권층들이 미국에 붙어서 이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서구 자본주의 대회가 의문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렇게 힘든 이 지옥이나 다름없는 걸 이 지옥이라고 말을 못해요.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 말을 못하고 이 자기가 진짜 자유가 있는지도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못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야 되고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미국을 정신문명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끌어야 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자본주의, 극악한 자본주의의 대표가 한국,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눈을 깨어나서 우리의 정신문명으로 이 자본주의 자체를 치유하고 미국도 우리가 감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본주의가 효율과 경쟁, 성장 만능주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감히 저항을 못하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갖다 보니까 정치든 뭐든 뭐가 가장 효율적이고 뭐가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좋은 거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유재산권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사유재산권이 절대적입니까? 예. 그 다음에 격차, 불평등, 부당한 대우 이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게 당연합니까? 그리고 인간의 양심으로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은데 자기 양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 상층 자기들끼리만 대변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복지국가 그런 논의를 하면은 뭐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돼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는 3만 달러 넘었는데 근데 북유럽들은 GDP 1920년대 북유럽은 복지국가를 그때부터 사회민주당이 장악해서 틀을 잡았으니까 그때는 뭐 그 나라들도 1인당 GDP가 뭐 5천 달러 뭐 이 수준이 5천 달러도 안 되고 이랬는데 그래 소득과 뭐 복지국가가 소득이 돼야 한다는 그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갈브레이드가 복지국가 위기로는 부자들의 반란일 뿐이라고 지금 북유럽에 대해 복지국가 위기라고 우리나라 조중동을 비롯해 보수층들이 기득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이 전체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로 이게 본질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문제 심각한 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인간을 양성하고 정말 그 인간으로서 위대한 잠재력을 발굴해주고 그래 창의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획일적인 인간, 도구적인 인간을 만들 괴물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인간성이 학교 교육을 받은 인간성이 피폐하고 제가 애가 어려가지고
이제 중3인데 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그래도 덜 이기적이고 뭐 같이 나누기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 중학교 갈수록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잘 사는 애들은 아주 얄밉게 변해가고 극도 이기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교육의 문제가 이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문제지. 교육을 아무리 제대로 바꾼다고 바꿔지겠습니까? 선생이 애들한테 점수를 준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매기니까 그 등급에 들기 해가지고 온갖 난리를 즐기고 하는데 교사가 선생답게 학생을 지도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 사회가 요구를 하니까. 서열화, 그것도 박정희 군대 문화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고 전쟁하듯이 하니까 이 사회 국가 전체를 획일화, 서열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도 서열화되고 상층 5%, 10%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격차를 너무 내버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대기업 정규직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연봉 3천만 원을 못 받아요. 평균 연봉이 근로자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데 대기업 그런 데 들어가야 연봉 6,500, 연봉 7천을 받으니까 왜 그렇게 하나? 그래 놓고 교육을 무슨 수시 정시가 왜 문제입니까?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인간다운 교육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교육 입시 제도만 쪼물락거리는 게 그게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하면 응당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처벌이 없지 않습니까? 친일파를 청산 못하는 게 그 출발이고 그 다음에는 전두환이가 5.18 일으키고 그렇게 부패하고 했는데 돼가지고 그걸 처벌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거짓말하는 사회가 된 이후에 가장 큰 게 근본은 이제 일제를 청산 못하고 걔들이 다시 지배 세력이